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누군가는 혼자라는 걸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살아갑니다. 사실 혼자 노는 법을 알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신경 쓸 게 많지만 혼자 있으면 오롯이 내 기분대로 살 수 있어서 좋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순간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노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익히면 혼자서도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유를 찾으세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종종 기대에 갇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곤 하죠. 오늘은 그런 무게에서 벗어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깨달은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늘 누군가를 챙기며 바쁘게 살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기대했던 관계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깊은 허전함뿐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도 커졌고 과거의 상처가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왜 이렇게 지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면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그리고는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워가던 중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무를 심을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비워가던 어느 날 그녀는 시장에서 우연히 자전거를 한 대 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충동적으로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천천히 동네를 돌며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시원한 바람이 볼을 스치는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길가에 핀 꽃이 눈에 들어왔고 강아지와 눈이 마주치면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어느새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이제서야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을까?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혹시 여러분도 인간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한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꽃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종종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희생하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서 여전히 머무는 기억들. 하지만 과거의 인연이 지금도 내 곁에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은 68세 박은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은정 씨는 오랫동안 한 친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와 정희는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내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죠. 하지만 졸업 후 서로의 삶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 씨는 문득 정희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 시절이 그리워졌죠. 오랜만에 연락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러 번 망설이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잘 지내. 근데 바빠서 미안.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짧은 한마디.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따뜻한 기억은 이제 과거의 한 조각일 뿐, 정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미래를 놓친다. 은정 씨는 결국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의 인연을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금 그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기로 했죠. 그렇게 마음을 돌리자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가 그녀를 감싸주었고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 보세요. 그 속에서 더 따뜻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주변에 방해 없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로 72세가 된 혜정 씨는 평생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 헌신했고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예의를 지켰으며 친구들 앞에서는 늘 강한 모습만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보기가 어려워졌고 혼자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마치 혼자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았고 외로움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정 씨는 무작정 집을 나와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벤치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겠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가만히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면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었고 스스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혜정 씨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설을 읽다가 나중에는 도서관에 등록해 철학책을 빌려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마음을 가장 울렸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사랑하라.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거나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루 10분만이라도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내면의 새로운 모습과 창의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있나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어릴 때부터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았죠.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남들이 보기엔 부지런하고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늘 부족함과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늘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일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성실하고 빈틈없는 사람이라 칭찬했지만 그녀는 항상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키도 작고 주름도 늘어나고 예전보다 더 초라해진 것 같아. 그녀는 점점 자신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길가에 고인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거울을 보며 웃지 않게 된 걸까? 처음에는 거울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얼굴이 싫었고 스스로를 사랑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하지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줄 수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그녀는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기로 한 것입니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있는 그대로의 나도 충분히 소중해. 또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붓글씨를 하나씩 연습했고 주말이면 동네 뒷산을 오르며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혹시 여러분도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완벽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마음 깊숙이 작은 자신감이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온함을 찾고 그것을 지켜낼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한 힘이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 혼란을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삶도 그때 비로소 더 조화롭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만의 아지트를 만든다. 사람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집이든 동네의 작은 카페든 공원이든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집 한쪽을 독서 공간으로 꾸며놓고 어떤 사람은 하루의 마무리를 위해 단골 찻집에 들릅니다. 여기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장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 나만의 취미를 만든다. 혼자서도 즐거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손을 움직이는 취미는 몰입도를 높여 외로움을 잊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손뜨개, 퍼즐 맞추기, 가죽 공예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즐거워지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3. 혼자 하는 소소한 여행을 즐긴다. 여행은 꼭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세상이 훨씬 넓어집니다. 혼자서 가까운 곳이라도 가보세요.
동네에서 한 정거장만 벗어나도 새로운 카페나 시장을 발견할 수 있고 기차를 타고 조용한 시골 마을을 방문하면 일상의 피로가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혼자만의 여행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롯이 내 속도에 맞춰 걸으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4. 하루 한 줄 일기를 쓴다. 많은 사람들이 일기 쓰기를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루를 돌아보며 딱 한 줄만 적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공원 산책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기만 해도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일기는 과거의 나와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다시 읽어보면 그때 나는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